최근 티쏘가 내놓은 시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브랜드를 다시 보게 만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다거나 작다는 불만이 종종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계의 사이즈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듯해서 오늘은 수치만 말씀드리고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39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3.8mm, 두께는 도명의 유리를 포함하고도 11.5mm입니다.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로는 완벽합니다. 최근 티쏘 시계의 완성도야 계속해서 좋았지만은 흥미롭게도 이 시계는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의 피니시와 퀄리티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리뉴얼 이전의 슈망 데 뚜렐 컬렉션과 똑같습니다. 할인 전에 리테일가가 100만원대 초반이니까 약간의 할인이 있으면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도 드릴 수 있는 시계입니다. 너도 나도 신제품의 가격을 끝없이 올리고 있는 요즘의 시장에선 드문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이제 됐으니까 제발 사이즈만 맞춰달라는 많은 분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듯한데요. 39mm의 슈망 데 뚜렐은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4월 4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직접 선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슈망 데 뚜렐 컬렉션에는 39mm 버전만 있는 건 아니고 사이즈 외에 다른 스펙이 동일한 42mm 버전과 34mm 버전이 함께 나옵니다. 다른 두 버전은 4월 4일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 때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제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드 사이즈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의 이름이 된 슈망 데 뚜렐은 스위스의 르롭글에 있는 거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는 지명이니까 지도 앱에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티쏘 로고가 크게 걸려있는 본사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슈망 데 뚜렐은 현재의 티쏘 본사가 위치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1907년에 티쏘의 첫 번째 공장이 세워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때 티쏘에게는 이곳의 공장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들까지 다 만들어내면서 매뉴팩처로서의 지위를 누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 그 자체와도 같은 슈망 데 뚜렐을 이름에 짊어지는 컬렉션이라 면은 마땅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어야 할 텐데요. 2023년 새롭게 리뉴얼된 슈망 데 뚜렐에 담겨 있는 건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티쏘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티쏘에는 첫인상이 주는 한방에 집중하는 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 요즘의 티쏘에는 첫인상만큼이나 뒷맛이 좋은 시계, 찬찬히 음미해 볼수록 좋은 시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과 퀄리티에 대한 주목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요. 새로워진 슈망 데 뚜렐은 그러한 경향의 정점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비례가 참 좋고 단정해 보이긴 하지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슈망 데 뚜렐의 매력은 상당 부분 입체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이얼을 보호해주고 있는 시계 유리부터가 다릅니다. 바깥쪽과 아래쪽이 모두 도명으로 되어 있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했습니다. 보통 어지간히 비싼 시계가 아니라면은 제작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솟아오른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넣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할 거면은 유리의 형태는 평면이나 싱글돔으로 해서 제작비를 아끼고 커다란 도명으로 시계 유리를 채택할 거면은 소재는 아크릴로 해서 제작비를 아끼는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티쏘는 일단 제대로 된 시계 유리를 고르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리시된 베젤은 시계 유리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바깥쪽에 약간 뉘앙스를 준 듯한 생김새의 브러쉬된 러그를 타고 이어집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정면과 달리 케이스의 옆과 아래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다른 스타일의 브러쉬로 대비를 주었고요. 그 밑으로 한 번 더 각을 줘서 폴리시된 구간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은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아주 편안하게 착 감기는 착용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 이니셜이 가운데에 각인이
고정이 되어 있는 크라운은 크고 납작해서 케이스에 잘 밀착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은 케이스 뒷부분에 비해서 많이 돌출되게 만들어서 보기보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용감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브레이슬릿도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퀄리티입니다. 20세기 중반의 빈티지 시계에서 많이 보이던 여러 잔잔한 조각으로 이루어져서 손목에 착 감기는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완전히 현대적인 퀄리티로 개작을 했습니다. 한 줄이 전부 따로따로 움직이는 5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멋진데 섬세하게 브러쉬된 조각과 폴리시된 조각을 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부분은 넓은 조각의 아래 위로 잘 폴리시된 빗면을 넣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브러쉬된 부분과 폴리시된 빗면 사이의 대비는 눈으로 보기에도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느낌도 더 부드럽습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미세 조정은 없는데요. 짧은 칸이 있어서 손목에 맞는 핏을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있는 버터플라이 형태로 허술해 보이지 않게 단단하게 잘 나왔습니다. 퀵 릴리즈 레버가 있어서 시계줄 교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시계 취미가 깊어지실수록 여러 시계줄을 교체해 가면서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되실 텐데요. 이 시계의 러그폭은 20mm라서 사이즈가 맞는 시계줄을 찾기도 정말 쉽습니다. 물론 다이얼과 시분 초침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돔형의 유리는 간간히 보셨어도 돔형으로 생긴 다이얼은 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 시계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유려한 곡선에 맞춰서 다이얼의 형태까지 같이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플리케 인덱스도 다이얼의 곡선을 따라서 같이 구부러진 모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작에 비해서 좀 더 흥미로운 형태의 알파 엔즈에는 2가지 형태의 피니쉬를 적용했습니다. 한쪽은 샌드블라스트 피니쉬를 해놓고 한쪽은 폴리쉬를 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빛에 다채롭게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에 심지어 분침과 초침의 끝도 다이얼의 형태에 맞춰서 커브를 줬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의 형태에 맞게 구부러진 인덱스와 시분 초침의 모양은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무엇보다 슈망 데 뚜렐이 다른 시계와 호환되는 부품들을 대충 조립해서 나온 양산형 시계가 아니라 오로지 이 시계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파트들을 활용해서 아주 성의 있게 만들어진 시계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 인덱스를 가진 다크 그레이 다이얼과 로만 인덱스의 블루 다이얼을 교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버전 각각의 미덕이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다이얼은 많은 것들이 절제된 미니멀한 레이아웃이라서 상당히 도회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멋진 썬버스트 다이얼에다가 잘 피니시된 아플리케 인덱스를 조합해서 기대 이상으로 빛에 화려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도트 모양의 챕터링도 상당히 귀엽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디테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에 좋은 시계라 생각이 듭니다. 로만 인덱스의 블루 다이얼은 이전 버전의 레이아웃을 빌려오되 퀄리티와 디테일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선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가고 가장자리에는 클루드바리 기호셰 패턴과 폴리시된 아플리케 인덱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멋진 패턴은 살짝 커브가 들어간 가장자리의 디테일 덕분에 이번 버전에서 더 돋보입니다. 아무래도 블루 다이얼 자체가 한눈에 청량감 있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고요. 얼핏 봐도 좋은 시계 같아 보이는 디테일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호소력이 있을 버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멋지게 디자인된 다이얼이지만은 제 취향에 비춰볼 때 작은 불만 2가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이라면은 티소의 로고는 요즘 로고가 아니라 예전 로고를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날짜창을 생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간 이유는 이해합니다. 티소 측에서는 이 시계가 예전 모델을 다시 만든 레트로풍의 드레스 시계로 여겨지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영감만 받은 모던한 시계, 현대적인 시계로 여겨지길 바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는 시계가 되길 바란 거죠. 그래서 요즘의 로고를 활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날짜창을 없애지 않은 건 날짜 기능을 가진 실용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날짜창이 좌우 대칭을 깨지 않는 6시에 잘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백으로 보이는 무브먼트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성에 반응하지 않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에 파워 리저브 80시간에 자랑하는 파워매틱 80 엔진이 이 시계의 심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티소의 파워 리저브는 원래도 좋았지만은 이제 항자성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동 가격대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소 모델과 비교했을 때 무브먼트의 외양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로터의 형태가 스켈레톤 로터로 바뀌어서 무브먼트를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슈망 뎃뚜레 컬렉션의 리뉴얼된 출시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메이드 드레스 시계의 기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스위스 대기업이 의뢰 만들 것 같은 무난한 디자인의 드레스 시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 부품을 섞어서 조립해서 항상 조화나 비례가 어긋난 느낌이 나던 과거의 양산형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계입니다. 작년 연말에 티소의 CEO 실방 돌라님이 내한했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PRX보다도 더 퀄리티와 디테일이 좋은 시계가 내년에 나올 테니까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말했던 시계가 이 슈망 뎃뚜레 컬렉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럭셔리 제품 못지않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테일에 주목을 했다는 게 아주 돋보이는 시계이고요. 티소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과 수준이 럭셔리 브랜드 고객들 못지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기 힘들었을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를 구매해서 오래 착용하면서 음미하면서 발견해야 하는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판 슈망 뎃뚜레 컬렉션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4월 4일 워치 인사이드에서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